덜컥. 어? 여기요. 문이 잠겼어요. 김상병? 왜 문을 잠갔어? 빨리 열어. 중사님 명령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하네요. 농담 그만하고 빨리 안 열어? 정하사, 들리나? 중사님, 중사님. 여기 아직 가스가 남아 있어요. 장군 딸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아, 눈이. 어때? 이제 좀 실감나지? 이게 바로 화생방이야. 중사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아직 멀었어. 내가 그렇게 안전에 신경 쓴다며? 그럼 제대로 경험해봐야지. 그때 헬기 소리가 요란히 울리며 장맛빛 속 부대에 착륙했습니다. 즉시 부대 지휘관을 불러.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거제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안젤라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군대가 숨겨온 추악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부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장마로 부대 전체가 축축한 습기에 젖어 있었죠. 병영 곳곳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훈련장에서는 구령 소리와 함께 군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차렷, 경례. 훈련장 한편에서 정은서, 하사가 큰 소리로 구령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26살의 은서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여군이었죠. 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원칙과 규율을 중시하는 성격이었고 특히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예민했습니다. 오늘 화생방 훈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은서가 훈련병들 앞에서 방독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던 은서의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필터 상태가 이상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필터 내부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필터들 상태가. 은서가 중얼거리며 필터 번호를 확인하던 그때 최 중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40 중반의 최 중사는 20년 넘게 부대에서 복무한 고참이었죠.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 그는 특히 여군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뭘 그렇게 까치까치 뜯어보고 있어? 최 중사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서는 곧바로 발견한 문제점을 보고했죠. 중사님, 이 필터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 균열이 보이고 밀폐 상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훈련을 진행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중사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괜히 문제 키우지 마라.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훈련 언제 하냐? 여군들이 항상 그래. 겁부터 먹고 보니까. 은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안전 문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더욱이 아버지 정대우로부터 어릴 때부터 들어온 교육이 있었습니다. 정대우는 예비역 3스타 장군으로 현역 시절 화생방사령부 사령관을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60살이 된 지금도 군인다운 단호함을 잃지 않았지만 유일한 딸인 은서를 향한 애정만큼은 남다른 사람이었죠. 그는 항상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부를 수 있단다. 은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최 중사에게 말했습니다. 중사님, 그래도 보고는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사고? 뭔 사고? 최 중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네가 뭘 그렇게 잘 안다고 그래? 나 여기서 20년 넘게 있었어. 그런 필터로도 훈련 수백 번 했다고. 주변 훈련병들이 둘 사이에 긴장감을 느끼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마비가 훈련장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은서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기본이지만 안전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화생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기에 더욱 그랬죠. 결국 은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사님.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점검 기록은 남겨두겠습니다. 점검 기록? 최 중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 괜한 일 만들지 말고 그냥 훈련이나 준비해. 그러나 은서는 몰래 문제가 있는 필터들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필터 번호와 제조업체 정보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마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습기 찬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발견이 곧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시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틀 후 드디어 화생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훈련장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죠. 은서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훈련병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방독면 착용 15초 안에 완료하라. 훈련병들이 일제히 방독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도 자신의 방독면을 점검하며 훈련에 임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필터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훈련병 중 한 명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죠. 어지러워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김일병이라는 20살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죠. 은서가 급히 달려가 김일병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방독면 제대로 착용했나? 필터는? 김일병의 방독면을 살펴보니 바로 은서가 며칠 전 문제를 제기했던 그 필터 중 하나였습니다. 은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중사님, 김일병 상태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최 중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 좀 답답해서 그런 거야. 계속 훈련해. 그런데 10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훈련병이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일병이라는 21살 청년이었죠. 머리가 아파요. 토할 것 같아요. 박일병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필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중사님, 이건 분명히 필터 문제입니다.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최 중사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자네 정말 꼴불견이야. 훈련 중단하고 뭘 보고해? 그런 식으로 따지면 훈련 언제 해? 하지만 훈련병들 안전이 우선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은서가 단단한 의지를 보이자 최 중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은서를 훈련장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갔죠. 야, 정하사.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최 중사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난 여기서 20년 넘게 있었어. 너 같은 애송이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잖아. 더군다나 여군이. 여군이라고 해서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은서가 맞서자 최 중사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여군 티 좀 그만 내라. 내 아버지가 장군이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 지금은 예비역이야, 예비역. 그 순간 은서는 깨달았습니다. 최 중사가 자신의 집안 배경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주머니에서 미리 작성해둔 필터 점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촬영한 사진들과 함께 문제점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었죠. 이것 봐주십시오. 분명히 필터에 결함이 있습니다. 이 번호의 제품들은. 그러나 최 중사는 은서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보고서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보고서 따위는 필요 없어. 최 중사가 보고서를 산산조각 내며 소리쳤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빗방울과 함께 땅에 흩어졌죠. 중사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은서가 충격을 받으며 외쳤지만 최 중사는 한 걸음 더 다가와 협박했습니다. 야, 정하사. 군대가 뭔 줄 알아? 여기서 골칫거리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은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내가 뭘 아냐고. 겨우 몇 년 복무하고서 선임한테 지시하려고? 아직 멀었어. 최 중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지고는 훈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서는 그 자리에 홀로 서서 흩어진 보고서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미리 준비해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는 필터들의 사진과 번호를 USB에 저장해둔 것입니다. 또한 훈련병들의 증상도 별도로 기록해두었죠. 은서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 증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해.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 작은 기록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고. 장마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거대한 시험을 예고하는 듯했죠. 은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USB가 곧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훈련장에서는 여전히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은서에게는 모든 것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간 훈련이 끝난 후였습니다. 장마비는 여전히 부대를 적시고 있었고 모든 훈련병들이 막사로 돌아간 뒤 훈련장에는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죠. 은서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찢어진 보고서와 최 중사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하사. 돌아보니 최 중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직 안 들어갔네? 수고했어. 갑작스럽게 부드러워진 최 중사의 목소리에 은서는 당황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협박을 일삼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네, 중사님. 정리하고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만 더 부탁할게. 화생방 훈련장 청소 좀 해주라. 은서는 의아했습니다. 화생방 훈련장은 보통 전문 청소업체에서 담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스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랬죠. 가스실 청소 말입니까? 응. 내일 상급 부대에서 점검 나온다더라고. 미리 깨끗하게 해놓으면 좋잖아. 내가 안전에 그렇게 신경 쓰니까 맡기는 거야. 최 중사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은서의 성격을 이용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지금 청소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지금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히 할 수 있잖아. 은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점검이라는 명분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스실 열쇠는 여기 있어. 최 중사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은서에게 건넸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은서의 손바닥에 전해졌죠. 청소 도구는 가스실 앞에 미리 준비해뒀어. 1시간 정도면 될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생방 훈련장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길을 걸어가며 은서는 계속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화생방 훈련장에 도착하자 정말로 청소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걸레와 세제, 그리고 호스까지 말이죠. 은서는 가스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스실은 화생방 훈련의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실제 독가스와 유사한 시에스탄을 사용해 방독면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곳이죠. 평소에도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였습니다. 은서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스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시에스탄의 잔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빨리 끝내자. 은서는 코와 입을 손수건으로 가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벽면을 닦고 바닥을 씻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청소를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은서는 급히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스실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였죠. 문이. 은서가 문 쪽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근 것이었죠. 여기요. 문이 잠겼어요. 은서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김상병의 목소리였죠. 하사님, 거기서 좀 기다리세요. 김상병, 왜 문을 잠갔어? 빨리 열어줘. 하지만 김상병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사님 명령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하네요. 은서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김상병, 농담 그만하고 문 열어. 죄송합니다, 하사님. 저도 명령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중사였습니다. 정하사, 들리나? 중사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문 열어주세요. 조금만 참아. 내가 그렇게 안전에 신경 쓰니까 말이야. 실제로 경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은서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복이었습니다. 필터 문제를 제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던 것에 대한 보복 말이죠. 중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가스실에 사람을 가두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규정? 내가 규정 얘기해? 그럼 내 보고서는 뭐였어? 그것도 규정이었나? 최 중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은서는 깨달았습니다. 가스실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눈이 따갑기 시작했고 목도 칼칼해졌습니다. 훈련 때 사용했던 시에스탄의 잔류 가스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중사님, 여기 아직 가스가 남아 있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화생방 교육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시에스탄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밖에서 김상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군 딸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 순간 은서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대우의 딸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표적이 되었다는 것도 말이죠. 가스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가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스실에 갇힌 지 20분이 지나면서 은서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기가 탁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눈이 심하게 따가워지기 시작했죠. 아, 눈이. 은서가 손으로 눈을 비비려 했지만 오히려 더 따가워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시에스탄 잔류가스의 자극 때문이었습니다. 콜록, 콜록. 이제는 기침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따가웠죠. 콧물도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서는 급히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았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최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때? 이제 좀 실감 나지? 이게 바로 화생방이야. 중사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콜록콜록. 아직 멀었어. 내가 그렇게 안전에 신경 쓴다며? 그럼 제대로 경험해봐야지. 최중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은서는 가스실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죠. 여기서 버티면 인정해주지. 못 버티면 너 같은 건 끝이야. 최중사의 말은 협박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은서가 굴복할 때까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중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은서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실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독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과 콧물이 멈추지 않았고 기침도 더욱 심해졌죠. 그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하사였습니다. 은서와 같은 기수로 입대한 동기,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믿을 만한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박하사, 박하사 거기 있어요? 은서는 희망을 품고 불렀습니다. 동기라면, 함께 사관학교를 나온 동료라면 분명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하사, 도와주세요. 제발. 하지만 박하사로부터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죠. 은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하사,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동기잖아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서는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동기마저도 이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밖에서 최중사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지? 아무도 널 안 도와줘.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이게 바로 현실이야. 은서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기의 배신은 최중사의 협박보다 더 큰 충격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계속 악화되는 신체 상황이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호흡곤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가웠죠. 시에스탄 가스가 호흡기를 심하게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서는 벽에 기대어 앉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죠. 화생방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작은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만든다. 그리고 며칠 전 발견했던 불량 필터들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 증거는 영원히 묻혀버릴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불량 필터는 덮인다. 반드시 증거를 지켜야 해. 은서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주머니 속 USB에는 필터 불량의 결정적 증거들이 들어 있었죠. 사진과 번호, 그리고 훈련병들의 증상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콜록.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은서가 중얼거리며 USB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통스럽지만 마음만큼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밖에서 김상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사님, 하사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좀 더 두고 보자. 저런 애들은 확실히 해줘야 해. 최 중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은서의 고통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가스실 안에서 은서는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리고 멈추지 않는 기침.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켜낼게요. 반드시 증거를 지켜내서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게요. 은서는 그렇게 다짐하며 가스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마음만큼은 꺾이지 않았죠. 장마비가 가스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가스실에 갇힌 지 1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자극 증상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가스실 내부는 뿌연 잔류가스로 가득했습니다. 시에스탄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은서는 이미 마스크도 없이 맨몸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벽을 짚으며 간신히 서 있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야도 흐릿해졌고 어지럼증이 심해졌죠. 눈물과 콧물은 이미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과 함께 구토감이 밀려왔습니다. 은서는 참으려 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죠. 위 속의 것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토하고 나서도 계속 구역질이 났습니다. 몸이 가스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느꼈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안 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은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최 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때? 이제 좀 정신 차렸어? 아직도 버틸 거야? 은서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이 가스실 안을 채우고 있었죠. 야, 정하사. 대답 안 해? 최 중사가 가스실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은서의 머리에 울려 퍼졌죠. 내 아버지 힘 다 빠진 거 몰라. 쓰리스타였던 거 이제 소용없어. 최 중사의 말이 은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계속 악화되는 몸 상태였죠. 콜록. 은서가 바닥에 손을 짚고 버티려 했지만 팔에서도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밖에서 김상병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사님, 하사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괜찮다고. 시에스타는 사람 죽이지 않아. 좀 고생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최 중사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시에스탄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훈련 상황에서의 이야기였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은서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호흡도 얕아졌죠. 이제는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 은서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화생방은 장난이 아니다. 작은 기록이 사람을 살린다. 증거를 끝까지 지켜라. 은서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주머니 속 USB를 떠올렸습니다. 필터 불량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긴 그 작은 장치 말이죠.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이 증거는 어떻게 되지? 은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군복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꽉 쥐었죠.
반드시 지켜내야 해. 은서가 USB를 다시 군복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완전히 잠갔죠.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서였습니다. 밖에서 박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동기였죠. 중사님, 너무 오래 가둬두시는 것 아닌가요? 뭐, 내가 뭔 소리야? 지금 와서 동정심 부리는 거야? 최 중사가 박하사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박하사의 목소리에서는 불안감이 느껴졌죠. 그래도 일시간이 넘었는데. 닥쳐.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 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골치 아팠는데. 은서는 그 대화를 들으며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동기마저도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한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가스실 안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은서는 이제 완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옆으로 누워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 숨이, 호흡이 점점 얕아져 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의식도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최 중사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정하사, 마지막 기회야. 앞으로 문제 제기 안 하겠다고 약속해. 그럼 바로 문 열어줄게. 하지만 은서는 이미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거의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하사. 최 중사가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스실 안에서는 은서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은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USB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한계에 달했지만 증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였죠. 아버지, 제가 끝까지 지켜냈어요. 은서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장마비는 여전히 부대를 적시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한 젊은 여군이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가운데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한 상태에서 말이죠. 은서야, 화생방은 장난이 아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늘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정대우는 화생방사령부 사령관 시절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작은 기록이 사람을 살린다. 증거를 끝까지 지켜라. 은서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며칠 전 은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고민을 털어놓았었습니다. 아버지, 부대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화생방 필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상관이 보고하지 말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대우는 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필터 번호와 제조업체까지 자세히 메모해뒀죠. 은서야, 안전 문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내 판단이 옳다면 끝까지 지켜내라. 그때는 단순한 부녀 간의 상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대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었죠.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는 정대우가 옛 부하와 긴급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령이라는 화생방 전문가였죠. 정대우는 딸이 말한 필터 문제가 계속 신경 쓰여서 직접 확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장군님, 확인해 보니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령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사님이 말씀하신 그 필터 번호 말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납품한 제품들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어요. 정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의 우려가 정당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밀폐성에 문제가 있어서 화생방 물질이 그대로 흡입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어요. 정대우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은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불량품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군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해당 부대에서 공식적인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사님이 문제를 제기했을 텐데 말입니다. 정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김대령, 지금 몇 시인가? 새벽 1시입니다. 은서에게 연락해봤나? 정대우는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은서는 아무리 늦어도 밤 10시에는 안부 전화를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상했죠. 휴대폰도 꺼져 있습니다. 정대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제기한 안전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결함이었다는 것, 그런데 공식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 가리고 연락마저 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대령, 지금 당장 감찰 헬기를 준비해라. 네, 헬기요? 응급 상황일 수 있다. 내가 직접 부대에 가겠어. 정대우는 예비역이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화생방 분야에서는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는 아버지의 직감이 있었습니다. 30분 후 헬기가 준비됐습니다. 정대우는 김대령과 함께 감찰반을 구성해 긴급 출동했습니다. 장마비를 뚫고 부대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정대우는 계속 불안감을 느꼈죠. 은서야, 내 판단이 옳았구나. 그런데 왜 연락이 안 되는 거니? 가스실 안에서 은서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옳았던 거네요. 비록 몸은 한계에 달했지만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만큼은 있었죠. USB를 꽉 쥔 채로 은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생명줄이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그 말이 지금은 자신의 신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아버지에게 상담했던 그 순간이 지금 자신을 구원할 희망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최중사와 김상병, 그리고 박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중사님, 너무 조용한데요. 김상병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마비를 뚫고 부대로 향하는 소리였죠. 뭐야? 이 시간에 헬기가? 최 중사가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밤늦은 시간에 헬기가 뜰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스실 안에서 은서는 희미하게 헬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증거를 지켜냈어요. 새벽 2시 장마비가 거세게 쏟아지는 가운데 헬기 한 대가 부대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강한 바람과 빗줄기를 뚫고 착륙장으로 내려오는 헬기의 로터 소리가 잠든 부대를 깨웠죠. 헬기에서 내린 것은 정대우와 김대령, 그리고 감찰반 헌병들이었습니다. 정대우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과 상황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즉시 부대 지휘관을 불러라. 정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예비역이 된 지금도 그의 위험은 여전했죠. 헌병들이 급히 부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한편 화생방 훈련장 근처에서는 최중사와 김상병, 박하사가 헬기 소리에 놀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김상병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나타난 헬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죠. 닥쳐. 그냥 정기 점검일 거야. 최중사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은서를 가둬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헬기 등장이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박하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중사님, 이제 정말 그만해요. 문 열어주세요. 뭐, 내가 지금 뭔 소리야? 2시간이 넘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박하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기를 배신한 죄책감과 함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부대 본부에서는 급히 깨어난 대대장이 정대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군님, 무슨 일로 이렇게... 정은서 하사는 어디 있나? 정대우의 질문에 대대장은 당황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나타난 전직 장군이 특정 하사의 행방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은서 하사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대장이 급히 당직사관에게 연락했지만 은서의 행방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 중사를 즉시 불러라. 정대우는 딸이 말했던 그 상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상담 때 은서가 언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10분 후 최 중사가 부대 본부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대우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최 중사인가? 네. 정은서 하사는 어디 있나? 정대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오랜 군 경험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정은서 하사는 막사에 있을 것입니다. 막사에? 지금 확인해 봤는데 없다고 하던데. 최 중사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대우의 추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혹시 훈련장 정리를 하고 있을지도. 훈련장? 정대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훈련장인가? 화생방 훈련장입니다. 그 순간 정대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딸이 제기한 필터 문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화생방 훈련장.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스실 열쇠를 내라. 정대우의 목소리만으로도 부대 전체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위력이 대단했죠. 가스실이요? 말 돌리지 말고 열쇠를 내놔라. 정대우가 소리를 지르자 최 중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죠. 정대우와 감찰반 그리고 헌병들이 화생방 훈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스실 앞에 도착했을 때 김상병과 박하사가 우두커니 서 있었죠. 물러서라. 정대우가 엄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뒤로 물러섰죠. 정대우가 열쇠로 가스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탁한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고 바닥에 쓰러진 은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서야. 정대우가 급히 가스실 안으로 들어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은서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의무대, 즉시 의무대로. 김대령이 소리치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때 은서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 괜찮다, 은서야. 아빠가 왔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군복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USB와 함께 뜯어낸 필터 라벨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낸 증거들이었죠. 정대우는 USB를 받으며 최 중사를 노려봤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진실은 명령보다 무겁다. 그 순간 박하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기를 배신한 죄책감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였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하사가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부대 의무대에서는 은서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무병이 생리식염수로 눈을 세척해주고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고 있었죠. 이 시간 넘게 시에스탄 가스에 노출되었던 몸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정대우는 딸의 침대 옆에서 말없이 물수건을 짜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친 군인의 손으로 조심스럽게 은서의 이마를 닦아주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아버지. 은서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쉬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응, 은서야. 아빠가 여기 있다. 정대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무섭기만 한 분인 줄 알았어요. 은서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엄격하고 원칙적인 군인으로만 보였는데 이제야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죠. 무서운 규율이 널 살렸다. 하지만 넌 그 규율을 지켜낸 내 딸이다. 정대우가 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지켜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그 USB 덕분에 모든 게 밝혀졌다. 내가 옳았어.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한편 부대 본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감찰반의 조사 결과 군납업체와 최중사 간의 유착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필터 불량을 알면서도 은폐하려 했고 이를 제기한 하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김대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USB에 담긴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즉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불량 필터 전량 교체를 지시합니다. 대대장이 공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은서의 희생이 더 큰 사고를 막은 것이었죠. 최중사는 이미 헌병대에 연행된 상태였습니다. 부하를 위험에 빠뜨리고 안전 문제를 은폐하려 한 죄목으로 말이죠. 김상병 역시 동조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박하사였습니다. 동기를 배신한 죄책감에 밤새 울고 있었죠. 정하사, 정말 미안해. 박하사가 의무대에 찾아와 은서에게 사과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괜찮아요. 마지막에는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은서가 박하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컸죠. 앞으로는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요. 우리 함께. 은서의 따뜻한 말에 박하사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기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았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부대에서는 공식 사과와 함께 안전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불량 필터는 전량 교체되었고 안전 문제 제기 시스템도 개선되었죠. 일주일 뒤 드디어 장마가 그쳤습니다. 오랜만에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은서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훈련장에 서 있었습니다. 차렷, 경례. 은서가 신병들 앞에서 구령을 외쳤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큰 자신감이 묻어 있었죠. 오늘은 화생방 안전 교육을 하겠습니다. 은서가 신병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기록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안전 문제는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신병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의 경험담을 들은 그들은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훈련이 끝난 후 정대우가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딸의 복무 상황을 점검하러 온 것이었죠. 잘 지내고 있나? 네, 아버지. 이제 정말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었죠. 앞으로도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거라. 그것이 진짜 군인 정신이다. 네, 아버지.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연병장을 걸어갔습니다. 장마가 그친 하늘에는 깃발이 햇빛을 받아 펄럭이고 있었죠. 빗방울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위험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런 딸을 키워낸 아버지의 사랑도 깨달았습니다. 부대에서는 이날부터 은서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여군 하사가 보여준 용기와 신념이 모든 장병들에게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장마 뒤의 햇살처럼 어둠을 뚫고 나온 진실이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였죠. 정은서의 신념과 정대우의 부성애가 만들어낸 감동. 어떠셨나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런 따뜻한 드라마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나눠주세요.